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됐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처음에는 내란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5.18이 그 다음에는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따져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개헌군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느냐 라든지 군 투입 명분을 얻기 위해서 과격 시위를 일부러 유도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사실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5.18 공부를 하면서 1995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기록을 14만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거의 용달차로 한 트럭 분량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 그리고 그 당시에 진압작전에 실제로 투입됐었던 사람들 여러 관련자들의 증언과 내용들을 가지고 과연 지금까지의 일들과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6월 초에 최규하 대통령이 이광로 장군을 단장으로 해서 정부 합동조사단을 광주로 파견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도대체 광주가 왜 이렇게 악화가 됐느냐, 세상에 시민하고 군이 총을 들고 서로 총격전을 벌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샅샅이 조사를 해라. 그래서 이 이광로 장군을 단장으로 해서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광주에 내려가서 모든 자료, 현지 정황을 다 조사를 하고 대통령에게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내용을 정부로부터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해서 이 보고서가 책으로도 발간해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시중에도 팔리고 있어요. 자, 이 내용에 의하면은 이광로 장군이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문제냐? 초동 진압 작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당시 광주에 주둔했던 정흥 31사단장, 그리고 광주에 있었던 윤홍정 전투교육사령관, 그리고 전남 경찰을 총지휘하는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을 비롯해서 당시 이 전라남도에 있었던 주요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처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대로 그리고 이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런 분들의 이 초동 진압 작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처벌을 했으면 모든 문제는 아마 다 끝났을 거예요. 이 사람들 책임으로. 그런데 최규하 대통령이 처벌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책임 문제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다 지금 파편이 튀어가지고 엉뚱한 해석이 지금 대한민국을 휘어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정부 합동조사단의 이 조사 결과 이 세 분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하는 점들을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들여다볼 때가 왔습니다.
5월 17일 날 저녁에 저 전북 익산에 있는 7공수대대 중에 2개 대대가 광주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아침에 등교를 하는 전남대 학생과 그 전남대에 주둔하고 있었던 7공수 33대대가 부딪혀가지고 처음 이제 광주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건로 장군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광주에 투입된 7공수 33대대 35대대를 작전 지휘를 한 이 정웅 사단장과 윤웅정 전투교육사령관의 심각한 가호가 사태를 대단히 악화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도 뭐라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이 정웅이라는 분은 나중에 1988년에 그 새정치국민연합인가 여기에 그 공천을 받아가지고 광주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가지고요 압도적으로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무려 91%가 넘는 득표를 얻었습니다. 왜 그랬냐? 나는 온건하게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공수부대 강경 진압을 요구를 해서 내가 거부를 해가지고 내가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광주 진압 작전이 끝난 다음에 나는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군에서 쫓겨났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합동조사단의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반대입니다. 그 당시에 5월 18일 날 아침에 7공수대원하고 학생들이 전남대 앞에서 충돌을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도망가면서 시내로 가서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때 이제 7공수 33대대는 광주 지리도 잘 모르고 정황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는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어떠한 장비도 없었고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장구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빈총 하나 들고 방석모라고 해야 엉성한 거 하나 쓰고 나무로 하나 깎아드는 걸 진압봉이라고 이렇게 들고 갔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장비를 갖춘 전문 부대는 전투경찰입니다. 전투경찰에 가서 이 시위를 진압했으면 아마 시위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경찰이 출동을 안 했어요. 왜? 이 안병환 도경국장이라는 사람이 점심 식사하러 간다고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두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을 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경찰이 출동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출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출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출동한 공수부대가 금남로로 나갈 때 이 정웅이라는 31사단장이 지금 현재 광주 시내의 상태가 어떤 상태고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고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걸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현지 상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수부대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심각한 패착이었다라고 정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자기는 강경 진압을 명령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7공수 33대대 35대대 대대장이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정웅사단장이 7공수 부대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내에 난리가 났다.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데 진압 능력을 상실했으니 우리 군이 출동해야 한다. 군이 진압을 못하면 큰일이니 죽음을 각오하고 진압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평화적으로 뭐 진압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왜 이렇게 사실이 다르죠? 정웅사단장이 이 공수부대원들에게 시대의 모든 테러를 차단하고 원천봉쇄에서 끝까지 추격해서 전원을 체포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이 공수부대가 시위진압훈련을 받았는데 이 공수부대의 시위진압훈련은 전원을 체포하고 테러를 차단하고 원천봉쇄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공수부대는 적진에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부대원들이 다른 부대에 비해서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원들이 흩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밀집을 해가지고 위력으로 행진을 하면서 시위대한테 겁을 줍니다. 그래서 해산을 시켜요. 겁을 줬는데도 해산을 안 하면은 3면을 시위대를 포위를 해서 계속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그럼 한 면이 터져 있으니까 이 터진 부분을 통해서 시위대가 자연스럽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 위주의 시위 진압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대에게 모든 테러를 차단하고 원천봉쇄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전원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아니 그러면은 명령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이제 충돌이 악화되면서 시위가 악화돼가지고 악성 유언비어가 퍼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수부대는 특전사는 병력을 어쨌든 이 밀집을 시켜서 이 응집된 상태에서 작전을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윤홍정 전교사령관도 이 공수부대의 특성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7공수 33대대가 금남로하고 광주 시내를 출동하게 약 200명 정도 되는데 그 200명을 10명 단위로 찢어 발려가지고 전부 바둑판식으로 분할 점령을 해가지고 대대 단위의 기독 타격대를 보유해가지고 과감하게 타격을 하라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0명밖에 안 되는 이 공수부대원을 10명 단위로 찢어 발려가지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다 흩어놓으니까 이 10명밖에 안 되는 공수부대원이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불어난 이 시위대한테 포위가 돼가지고 악전고투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수부대가 돌에 얻어맞고 뭐 위에서 뭐 쓰레기 던지고 하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공수부대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격한 충돌에 빚어져 가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졌고 그런 모습을 시민들이 보니까 야 이놈들이 우리 애들 다 죽이는구나 하고 시민이 가세하면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던져버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윤홍정 전교사령관이 병력을 집결하지 않고 이 공수부대의 특성인 이 병력 집결을 완전히 반대로 지휘를 한 겁니다. 분산을 시켜가지고 주요 길목에 흩어져 놓는 이 바둑판식 분할 거점 방식의 이 지휘가 광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이 정웅사단장이 5월 18일 날 밤 9시경에 7공수 33대대 35대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군 중이 도심지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병력을 분산하고 길목마다 원천봉쇄해서 시위 주동자를 체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 당시 7공수 대대장들이 아이고 사령관님 이러면은 200명 병력을 19개 짝으로 다 찢어버리면은 한 팀에 10명도 안 되는데 이러면은 우리 이거 진압작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작전 지침을 좀 변경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10명 단위로 분산된 공수대원이 다수의 시위대에 포위 고립돼 가지고 밤새도록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러다가 뭐 몽둥이로 패고 발로 차고 뭐 돌로 얻어 터지고 하는 일이 쌍방간에 벌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시위가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만 보면 다른 그 설명 없이 이런 모습만 보면은 야, 이 공수부대 이 잔인한 놈들 어떻게 말이야 시민 학생들 이런 식으로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지휘관들이 지휘를 잘못했다 라는 사실을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더군다나 이 정홍사단장이 35대대는 도청을 경비하고 33대대는 광주를 경비를 하는데 극렬 시위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전원 체포하라. 아니 10명으로 찢어진 이 공수부대가 수백 명 수천 명한테 포위됐는데 어떻게 가서 전원 시위대를 체포를 합니까? 몇 명 체포하면은 여기를 앉혀놓으면 저기서 또 터지면 여기서 막는 동안 이 친구들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못 도망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청년들 허리띠를 풀게 하거나 바지를 벗기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공수부대가 악랄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현장을 그 지휘한 이 정홍사단장과 윤웅정 전교사령관의 잘못된 지휘 명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위가 이제 계속 7공수 33대대 35대대 다 합쳐봐야 60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 600몇 명이 몇천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한테 밤새도록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는 공수부대원들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황급하게 또 이 계엄사가 잘못된 지침을 내려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작전 과정에서 축차 투입을 절대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병력을 한번 보내려면 왕창 보내가지고 끝장을 봐야지 처음에 조금 넣었다가 안 되면은 또 찔끔 더 보내고 찔끔 더 보내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아주 전사에 나와 있는데 이 하지 말라고 하는 병력의 축차 투입을 계속한 거예요. 5월 19일 날 2차로 11공수 61, 62, 63대들을 또 집어넣어요. 이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또 그 다음날 3공수 11, 12, 13, 15대대 찔끔찔끔 축차 투입을 했는데 이렇게 투입되는 이 공수부대원들에게도 똑같이 잘못된 작전 지침이 똑같이 내려졌다. 그래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니까 5월 19일 날 오후 전교사에서 이 광주 지역 기관장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광주 지역 이 기관장들이 아니 무슨 이 작전지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러다가 광주 시민들 다 죽는다. 지침을 바꿔달라. 강력 항의를 해가지고 이때서야 저 전교사령관이 야 그럼 작전 지침 바꿔라 그랬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아무런 선입관 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거 보면 야 이 공수부대원들 이 나쁜 놈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말이야 팬티만 입혀가지고 이거 연행을 하냐 이 찢어 죽일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강도 있었어 그때 46년 전에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전교사령관과 정홍사단장의 이 잘못된 지휘 방침 때문에.
1995년에 그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검찰 수사에 따라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웅산 원장은 자기 명령으로 이 공수부대를 시진압 현장에 투입을 하면서 이 공수부대와 시민이 격돌하는 현장 상황을 단 한 번도 현장에 가서 직접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5월 19일하고 20일 날 공수부대가 시위대하고 충돌을 피해서 전남도청으로 퇴각을 했을 때도 이때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엉뚱한 작전 지침을 계속 내리다가 사태가 이렇게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광주 작전 지침의 지휘관이었던 진종채 이군사령관이 5월 18일 날 새벽 3시 5분에 예하 부대에다가 무기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웅사단장에게 이용정 사령관이 무기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웅 31사단장이 자기 직속상관이 이용정 사령관에게 무기고 접근자가 있으면 발포를 하도록 허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윤홍정 사령관이 군인 복무교율에 따라 가지고 지휘관 재량으로 무기고에 접근한 사람들에 한해서 발포를 하든지 하는 것은 지휘관 재량으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정웅사단장이 자기가 이렇게 무기접근자 발포 승인 건의를 하고도 승인을 받고도 무기고 안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무기고를 습격당해서 무기를 시민들에게 뺏겼다. 이런 내용이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놓고 정웅사단장은 자기는 무혈진압을 지시했는데 공수부대가 정호영 특정사령관의 강경진압 지시에 따르는 바람에 큰 희생이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그 양반이 91.5%의 전국 최다 득표율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신화로 남아있습니다. 시위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5월 20일 날 밤에는 광주 시내에 약 600명의 이 공수부대가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이 공수부대 대대장들이 우리 지금 이 상황에 그대로 놔두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 이 현장에 있는 이 광주 시내에 출동한 이 공수부대를 전부 외곽으로 전부 철수를 해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윤홍정 사령관이 이 병력 철수 건의를 받고 5월 20일 날 밤 9시에 이성계엄 사령관에게 공수부대를 외곽으로 철수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엄 사령관이 오케이 철수시켜라. 그랬으면 철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5월 20일 날 밤 9시에 600명 되는 공수부대가 철수를 했으면 아마 그 다음날 상호 충돌 발포 사건은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이 윤홍정 계엄사령관은 철수 승인을 받고도 현장 지휘관에게 철수 명령을 안 내렸어요. 공수단 대대장들에게 계속 도청을 사수하라. 그래서 5월 21일 날 결국은 이 집단 발포 상황이 벌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윤홍정 사령관이 5월 20일 밤에 공수부대를 계엄사령관에 건의한 대로 철수시켰다면 과연 광주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두 분은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그러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었으면, 그럼 이 두 사람의 이런 실수로 인해서 사태가 악화됐다. 이렇게 아마 역사가 정리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또 하나 문제의 인물이 바로 이 안병하 전남 경찰국장입니다. 5월 18일 아침에 전남대학에서 학생하고 공수부대가 출동을 하고 막 파출소가 습격을 당하고 학생들이 막 시내로 가가지고 시위가 막 악화되는 이 와중에 이 시위진압 책임자의 안병하 국장은 5월 18일 날 오찬을 위해서 도경청사를 떠난 후에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사태가 크게 악화된 5월 18일 늦게 귀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장의 행방이 묘하니까 부하들은 이제 경찰 출동도 안 하고 이제 군인들에게 다 떨어가지고 군인들이 시내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김재명 6번 작전참모부장은 이성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이 작전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검찰에 진술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일 아쉬운 것은 5월 18일 오전 9시 전남대 앞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봉쇄도 안 하고 공수여단을 투입해라 말아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것이었습니다. 전투경찰 2,000명이 30분 거리에 지원할 수 있는 도청 경찰국이 지역에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시진압이 아주 잘 훈련되고 현장도 제일 잘하는 전투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초동 조치만 잘했어도 광주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나는 단언을 합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 사람들은 묵과할 수 없으니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하고 이광호 장군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명단을 제출한 게 정부 합동조사단의 자료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정교사령관 윤홍정, 31사단장 정웅, 도경국장 안병하, 요 사람들부터 한번 볼까요? 목포서장 섬으로 도피, 도경작전과장 경찰작전 실패, 나주서장 1일간 도피 및 무기 피탈, 여감서장 1일간 도피 및 무기 피탈, 화순서장 2일간 도피 및 무기 피탈, 도경경무과장 경찰 무기 매몰 은닉 지시, 도경장비계장 경찰 무기 매몰 은닉 지시, 화순경무과장 초병 도피 지시. 경찰서장들이 목숨 걸고 시위 진압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모든 진압을 현장 상황도 모르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보호장구조차 안 갖추고 출동을 하는 공수부대에 다 떠넘김으로써 이러한 비극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광주가 악화된 진짜 이유다. 시간이 다 돼서 제 발제는 이것을 마치고 나머지 얘기는 제가 발제문에다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